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해결이 일주일 내에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11월 민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서비스업 활동이 11월에도 확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그룹이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과 삼성생명 박근희 대표이사 사장 2명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 판결이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LG전자, 삼성, SDI, 필립스 등 6개 전자업체들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총 2조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목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서울에 32년 만에 초겨울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에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거리도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출근길 혼란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는 어제 있었던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계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이슈죠. 인사 발표가 나자마자 속보로 소식이 전해지고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장단 인사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02-2000-4974부터 5까지 2대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황과 함께 출발해봅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합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와 악재가 겹쳤는데요. 먼저 호재성 재료들을 살펴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재정절벽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11월 비제조업 지수가 성장한 것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악재성 재료로는 민간 고용이 저조했다는 겁니다. 샌디의 여파가 이제서야 경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의 주가가 하락한 점도 뉴욕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만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우지수 0.64% 오르면서 13,034.49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409.28 나타냈습니다. 나스닥만 파란불을 켰는데요. 0.77%, 포인트로는 22.99포인트 빠지면서 2,973.7로 장 마쳤습니다. 네, 유럽 가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에서 들려온 호재 소식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경제 회복에 힘을 쓰겠다고 밝히면서 세계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의회 지도자들이 재정절벽 위기를 피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서 오름세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영국 FTSE 지수 0.39% 오르면서 5,892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0.2%대 상승세 기록했는데요. 각각 7,454선 그리고 3,590선에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마감한 아시아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3% 가까이 크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거의 폭등 수준인데요. 지난 3개월간 최고의 반등으로 2,000선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전날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내년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고 또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아시아 증시의 호재가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9%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9,468.84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2.87% 크게 오르면서 2031.91, 홍콩 항생지수 역시나 2%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22,270.91로 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환율 마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원 내려간 1,081.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윤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근 아침에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길이 얼어붙었던데. 네,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네, 거의 기어오다시피 출근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교수님 혹시 공짜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좋아하시는군요. 사실 공짜를 마다하실 분들은 많이 있지 않은데요. 요즘 리테일, 즉 유통업에서도 공짜가 아주 성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온 소식인데요. A retailer for free stuff. 네, 공짜를 위한 유통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월마트, 사치앤사치 그리고 집카를 만들었던 어떤 주역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 만든 유통 채널입니다. 예어들이라고 하는 유통 채널인데요. 바로 인터넷 베이스고 모바일 베이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업입니다. 현재는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서만 활용이 잠깐 됐었는데요. 엄청난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프리사이클 이라고 하는 어떤 무료 나눔 봉사 이런 것을 넘어서서요. 함께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화두가 되는 게 공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공유를 할 때 집카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차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이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 이제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차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 유모차라든지요, 심지어 패딩 점퍼 또는 뭐 블렌더, 뭐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가 테니스 라켓 없나요? 라고 올릴 수 있어서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서로 공유를 하고 물건을 함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인도 여행을 하면서였는데요. 인도에서는 많은 이렇게 좀 서민들이 빈곤층에서 그 동네에서 함께 쓸 수 있는 물건을 다 같이 돈을 모아서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모아서 구입을 한 다음에 다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베이스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예를 앞으로 주목이 규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추운데 나중에 네. 나가실 때 지금 무릎에 덮고 계신 담요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아이템은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네, 두 번째는요. 전 세계에서 2013년도에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곳은 어딘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공교롭게도 또 저의 제2의 고향인 자카르타,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요. 2013년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뭐 이렇게 반환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몇 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가 1위고요. 2위는 중국의 상해,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호주의 시드니, 그 다음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태국의 뱅콕, 중국의 베이징. 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뭐 저희 서울도 사실 14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보셔서요. 2013년도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떤 투자 방법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요. 그 현지인의 이름으로 구입을 하되 따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자신이 투자하는 식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펀드나 이런 것들 빌딩을 한 채를 지을 때요. 그걸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한 층 또는 작은 공간 이런 것에 투자를 각자 개인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외국인도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펀드를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라거나 아니면 법적 효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마지막은요.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취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가 노동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철원은 로봇 개발하는 곳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로봇 노동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요. 일본, 한국, 독일, 이태리, 미국, 스페인, 대만, 프랑스, 스위스, 호주, 영국 등이 로봇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는 나라일수록요, 로봇의 노동 인구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즉 브릭스 같은 곳은요, 아직 로봇의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2013년 새로운 투자 종목으로 로봇 개발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자, 오늘 추운 날씨에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나라박 소식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코스피 1940선에 안착했습니다.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요인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살펴보면 예. 사실 어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현선물을 동시에 매수를 해주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 공백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의 개선 요인 덕분에 우리 시장 1940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우리 증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인데 계속 오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디까지 네네. 오를까요? 네, 사실 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면서 예. 145만 5천 원에 이제 장막을 마감을 했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 상당히 그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확보가 돼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일단 연말 랠리 사실 IT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의 개선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박스권 상단 연말까지 사실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봤을 때 코스피 지수로서 한 1970 정도 그 정도 밴드로 이제 예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 사실 우리나라 시총에서 거의 20% 가까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독주하기에는 시총 비중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부분들의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경 매수하기에는 사실 단가 자체도 너무 비싸고 사실 상당히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지수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그 차익거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고점 부분에 추경 매수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자, 최근에 또 스마트 기기 판매 호조로 무선 충전기 수요 증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증시에서 이제 무선 충전 부품들의 수혜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그 스마트폰 증가세를 감안을 하면 사실 충분히 수혜가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관련 종목들을 보면 그 RF텍, 크로버 하이텍, 캠트로닉스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무선 충전, 이제 충전기 자체가 이제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신개발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그 스마트폰 증가세를 감안한다면 네. 무선 충전기 시장 확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혜주들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탑픽으로 꼽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RF텍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우리 증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무선 충전 부품주들에 관한 이슈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좀 안타깝게도 네.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그 어제 그 매수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의 개선 요인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박스권 상다 돌파 여부를 가장 크게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일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 어느 정도 상단을 높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체크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문제는 사실 코스닥이죠. 뭐 코스피 지수야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500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빠졌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일단 코스닥 수급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 다시 팔게 되면서 한 1%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수급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기관에서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업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의 수급 요인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전략 세워보는 게 오늘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장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미국의 예. 미국의 이제 추가 양적 완화 뭐 이런 부분들과 이제 재정 전력 합의 가능성 이런 요인들 때문에 미국 다우 지수는 상승을 하고 나스닥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시장의 전체적인 가장 큰 문제는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다는 거죠. 가는 종목, 삼성전자를 뭐 필두로 해서 IT 관련주들은 상당히 이제 잘 가고 있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예. 약간 뭐 화학 뭐 이런 종목군은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투자 여력을 집중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년에 우리 코스피 보면은 뭐 크게 폭락, 폭등 만들어내지 못하는 300포인트 이내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네네.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때 좀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요? 그렇죠. 일단 박스권 장세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 아무래도 이전에 종목들을 사실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도주들은 300포인트 정도에서 박스권을 상당히 움직이는 장세를 보여줬지만 네. 결국에는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갔고 그런 예. 종목들은 수익률이 대단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예전에 칠공주, 차화정, 뭐 그리고 전차군단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주식만 외국인과 예.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인가,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주도주들은 계속 바뀌는 뭐 그런 장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IT 외에 주도주가 어떤 종목군으로 이제 연출이 될 건가, 시장에 아직까지 그 감지되고 있는 포인트들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시장 주도주들을 찾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다시 재편돼서 시장에 다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연구원님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도 아무래도 그 IT 네. 업종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시가총액은 한 12조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옵티머스 G가 출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있어서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내부 경쟁력 자체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LG 이노텍, 뭐 LG 디스플레이 간 그 부품 생산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잘해왔습니다만 LG는 그런 역할을 잘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3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한 4% 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LG전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일에 중국의 당중앙 정치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회의 결과를 보면 시진핑 경제는 이제 소비와 투자로 요약될 수 있겠다 하는 보도들이 있는데 네네. 우리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는지요? 결국에는 중국 예. 소비 관련해서 사실 최근의 움직임, 어제 시장을 보면 사실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 예.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예. 일단 사실 중국의 어제 시장 급등을 연출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 중국 시장 내에서도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의 흐름이 그 중국 관련했던 주식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지만 네. 낙폭 과대주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저가 메리트 분명히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 성장 모멘텀을 갖고는 있지만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최근에 급락을 했던 그런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종목을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출근하다 보니까 좀 길이 많이 얼었더라고요. 출근하실 때 운전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연구원과 함께 오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네, 현재 6시 50분 9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에 대한 시사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콜이라는 게 이제 소비자가 산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품을 만든 회사가 물건을 회수해서 점검하거나 교환 수리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비자의 엄연한 권리지만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요. 혹시 리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7-4974부터 5까지 2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